이탈리아 작가 아미치스가 쓴 소설 중에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죠. 가난한 이탈리아 서민들은 해외로 이주 노동을 떠났는데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가 당시 신흥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13세 소년 마르코의 어머니도 아르헨티나로 식무일을 하러 떠났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소식이 끊어지자 마르코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홀로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상처를 드러낸 작품이죠. 우리나라도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만주등지로 이주 노동을 떠나야 했고 1960년대부터 간호사와 광부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떠났습니다. 이주 노동자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베트남 전쟁 때 군인들이 피 흘리며 달러를 벌어들였고 1970년대부터는 건설 노동자들이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죠. 그러나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내보내는 송출국에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의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수용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도 슬픈 이야기지만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도 못지않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주 형태는 다를지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생활터전을 옮겨야만 했던 인류 이주의 역사는 이처럼 깊은 상흔을 남기곤 합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봅시다. 문장 완성 문제의 힌트는 대개 빈칸 바로 앞뒤에 있죠. 빈칸 A를 보면 A and B 병치 구조에서는 A와 B의 문법적 형태와 의미의 방향성이 대등해야 합니다. B에 해당하는 게 부정적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최상급 lowest이므로 A에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부사 little의 최상급인 least가 형용사 secure를 수식하는 게 맞죠. 보기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군요. 빈칸 B 앞에는 이주는 우리 시대에 인류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뒤에는 인구 증가가 완화되고 경제 성장과 직업 창출이 자극받으며 개인과 가족의 발전이 증진된다라는 긍정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부정적 조건의 논리 구조군요. 따라서 빈칸 B에는 하지 않는 한이라는 뜻의 부정 조건 접속사 unless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새로이 산업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경제국들은 점차 이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목적지가 되고 있다. 새로이 산업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경제국들 중 대표적인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있죠. 어쨌든 핵심어는 Migrant Workers. 주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나라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 나라들을 선호하는 이유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이런 경향은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산유국인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결과,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와 노동력의 느린 성장이 결합한 결과다. 아시아의 더 풍요로운 경제국들에서 중동 국가들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했으나 유가 변동 등으로 인해 최근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시아의 잘 사는 나라들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자체 노동력의 성장 속도는 느려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잘 사는 아시아 국가들로 목적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빈부격차의 확대, 빠른 인구 성장률, 환경 악화의 증가가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사람을 외국 땅으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이주를 유발하는 세 가지 요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숫자가 1억 명이나 되는군요. 그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여성이다.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는 사회적, 직업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여성은 이주 노동자라는 차별에 더해 성차별까지 겪으며 이중의 악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네요. 자기 어머니와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성 차별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주 여성의 유급 고용은 대개 최저임금, 가장 덜 안정되고 가장 낮은 지위의 직업들이다. 이번 10년 동안 연간 9,800만 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세계 인구 증가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제 이주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란 라틴계 언어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쓰는 멕시코와 중남미, 서인도 제도의 총칭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는 저개발 국가들이 많죠. 이들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주는 우리 시대에 인류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인구 증가가 줄지 않고 경제 성장과 직업 창출이 자극받지 못하며 개인과 기초적인 경제 및 사회 단위로서의 가족의 발전이 증진되지 않는다면 경제학과 사회학에서는 대개 가족을 기초 단위로 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나라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 등이 원인, 이주 노동자 증가가 결과입니다. 다시 핵심어는 Migrant Workers. 주제는 이주 노동자 증가의 원인과 결과. 이주 노동자는 인구 감소와 구인난을 메워주는 필수 생산 요소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 일하고 경기가 나빠지거나 계약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연한 인력 공급망이죠. 하지만 노동자도 사람이기에 자기 종교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르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이때 대중은 부족한 노동력의 유입에는 찬성할지 몰라도 그들이 이웃으로 정착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모순이 발생하죠. 이주 노동자 유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저임금으로 인력난을 해소한 중소기업과 건설업체 등의 자본가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와 농산물을 소비하는 중상류층입니다. 반면에 이주 노동자들과 직접 부딪히는 이들은 주로 하위 서민층이죠. 이들은 일자리 경쟁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며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주거 환경의 악화를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게다가 종교적 관습의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은 내 고향이 변하고 있다라는 정체성 위기를 불러일으키죠. 사실 복지제도의 부실화나 주거비 상승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는 국가의 정책 실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진실은 숨기고 대신에 저들이 복지를 축내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외부인을 희생양으로 지목하는 게 표를 얻기에 유리합니다. 서민층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일부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외국인 혐오를 부채질하며 반이민 정서를 동력 삼아 권력을 잡는 거죠.